다 붙여놨지? 검사를 해야 돼. 잡아. 뭐야 이거? 응? 왜 이렇게 빨간 맛이야? 네가 레드벨벳이야? 응? 잡아. 오. 봐봐. 선생님 이건 이게 왜 하나만 준비가 돼? 엥? 그렇게 나왔어? 아니 이거 뜻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이거 해도 돼. 이거 맞아. 이건 맞아. 뭐야 이건 왜? 아니 찢었어. 이 주둥이도 찢어줄 거야? 똑바로 붙이면. 여기 위에만 잘 붙여. 톱주나. 저기 뭐냐 섭이나 풀좀 잡아주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여기까지 맞지. 아이고. 초점 아직 안 한 거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근데 본다고? 자, 넌 뭐야 이거? 앞에는 왜 하나도 안 돼 있어? 쓸까요? 아니 지금. 뭐야 이거 왜 타먹었어? 배고팠어? 뭐야 이거? 근데 송이는 왜 숫자 검사가 안 돼 있냐? 숫자 검사 했어? 안 한 부분 있어요? 네. 알았어 일단 끝나고 내가 다시 볼게. 너 왜 먼 산을 보고 있어? 산도 없는데. 봅시다. 뭐야? 자 일단 앞부분은 쌤이 지난번에 그 원래 쪽지 시험으로 볼까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데일리로 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를 쭉 봤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요 첫 페이지 파트는 어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다 내가 고등부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작에서 중요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둘 필요는 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종종 나오거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4번이 첫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영작을 위해서 외워둬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페이지로 간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1번부터 가볼게. 1번 문제 그냥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푸드업, 미루다, 연기하다. 얘들아, 푸드업뿐만 아니라 우리 미루다라는 표현에서 뭐 postpone 이런 표현도 있지. 그 다음에 delay 같은 표현도 있어. 이런 미루다 표현은 전부 다 동사 뒤에 ing형으로 목적어를 쓴다는 거야. 푸드업도 똑같고요. 됐어? 그래서 지금 푸드업 뒤에 doing이라는 목적어 ing 형태 제대로 나와 있지.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 될 게 없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emember. 자, 이거는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4번에서 봤던 건데 remember는 to 써도 되고 ing 써도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우리 remember랑 그 다음에 forget 있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외우냐? 투부정사 쓰면 뭐 미래를 의미해서 뭐 할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외우죠. 뭐 ing 나오면은 뭐 했던 것을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 자, 여기서 좀 부연을 달아주자면 자, 여기서 할 것이라는 거는요 아직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 아직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ing는 이미 한 거야. 이미 한 거.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I remember 뭐 to play football인지 아니면 playing football인지 뭐 뒤를 봐야겠죠. 근데 여기 뒤를 봐봐. 뒤에 보면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어. 그 단서가 이 부분이야. When I was a child. 내가 아이였을 때라고 했어. 옛날이잖아. 그럼 내가 아이였을 때 터니의 집에서 풋볼을 이미 했던 거니까. 이미 했던 거. 그냥 그러니까 ing 형태로 쓰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종의 수거처럼 외우는 거죠. have difficulty ing라는 형태인데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의 ing는 이제 동명사야. 동명사. 요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in ing 하면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됐어?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수장과 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뭐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소를 찾는 데 있어서. 됐어?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원래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잖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 ing가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 쌤이 지난번에 강조했던 표현 중 하나죠. cannot help ing. 자, 이 녀석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 cannot help의 ing라는 표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지. 얘네가 학교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내가 하나 질문할 텐데 여러분 혹시 inevitable 이라는 표현 혹시 알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야 이거? 피할 수 없는 이거. 피할 수 없는. 뭐 또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도 해석하죠. 니네가 고등부 가서 그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뜻을 지금 잘 봐봐. 내가 저거를 다시 써볼게. cannot help를. 자, cannot help의 ing 나왔어. 뭐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 inevitable 또는 inevitably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 또는 뭔가 하는 걸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본문에는 inevitable이란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영작에서는 cannot help ing를 써서 영작하라고 시험 낸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한다고. 영작 같은 거를. 됐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닿아 있는 거야. 의미가 비슷하잖냐. 됐어? 근데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형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니네가 이 뜻은 알고 있는데 이 표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틀려야지. 됐어?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이 cannot help ing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죠. cannot but 동사원형. 자, but으로 끝나면 동사원형이야.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됐어? 그리고 have no choice but 여기서는 but으로 끝나지만 cannot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to 부정사를 쓰면 된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됐어? 전부 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하라고. 자, 다시 돌아가서 help로 끝났죠? 그러니까 cannot help ing형으로 써서 단순하게 ing로 쓰면 된다. 이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게 고등부 시험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65쪽 할 차례인가? 맞냐? Chapter 6 분사. 분사 파트 또 필기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다 지울게요 이거. 가보자. 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3단원이었나요? 이 4단원이었나? 아무튼 그쯤에서 동사와 준동사라는 파트에서 이미 내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준동사 이제 특히 우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준동사를 하더냐 이 준동사 파트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시험에 출제율이 높은 게 바로 이 분사라는 파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분사를 잘하냐 못하냐가 어찌 보면 여러분의 어법 실력의 척도를 가르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수능, 모의고사, 내신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는데 이 Chapter 6에 있는 분사만큼 중요한 녀석이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분사를 배울 때 일단 거기 우리 65페이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 첫 번째 분사의 형태와 역할 나와 있고 3번에 분사 구문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줄 거고 그래서 얘네가 고등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분사는 영어로 이제 participe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잘 보면은 par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그래서 분사라는 말뜻 자체가 무슨 말이냐 나뉘어진 말이란 뜻이야. 나뉘어진 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이 분이 분수할 때 분이랑 똑같다고 내가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나뉘어진 말이라는 건데 그럼 이 나뉘어진 말이란 자체가 뭐냐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뉘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사에서 파생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나뉘어진 말. 좀 자세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사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고. 분사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보다. 나뉘어진 말인데 동사에서 파생돼서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나뉘어진 말. 이게 분사라는 말 뜻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가볼게. 자, 그러면 이 분사라는 녀석의 종류,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형태, 해석, 이것까지 한번 다 알아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종류, 해석, 형태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첫 번째, 무슨 분사?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일명 과거 분사는 줄여서 PP라고 부르지 않냐? Past Participle이라고 줄여서 PP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태고, 그리고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ed형을 붙인 형태죠. 물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겠죠. 됐어?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종류와 형태 알아봤고, 해석. 얘들아,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건 해석이 두 가지씩 있어요. 두 가지씩. 얘도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거든. 현재 분사는 해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뭐뭐하는으로 해석해. 뭐뭐하는. 잘 봐봐 얘들아. 아까 내가 위에다 썼는데 형용사 역할 한다고 했었지. 형용사 역할. 형용사라고 하면 니은자 받침, 미을자 받침, 뭐뭐의 요딴 식으로 해석되는 거. 이게 형용사 아니냐. 그래서 뭐뭐하는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명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진행을 나타낸다고 해서 뭐뭐 하고 있는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과거분사.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분사는 정확하게 현재분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능동 하는 거야. 그럼 하는 거에 반대면은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동이 된다. 그래서 뭐뭐가 되는 거죠. 진행의 반대는 뭘까?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야? 끝내버리는 거겠죠. 끝내버리는 거. 그래서 완료가 된다. 완료. 자, 그래서 완료는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딴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분사라는 녀석은 형용사로서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게 이제 분사의 가장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은 3번에다가 내가 마저 다시 쓸게요. 이 분사가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자. 일단 분사가 형용사라 했어. 그럼 형용사니까 문장에서 하는 역할 두 개일 거 아니야. 뭐랑 뭐냐? 뭐랑 뭐야? 뭐야 이 그지들아. 뭐야 하나는? 에헤이. 뼈감으로 보내보고 사진아. 뭐야? 형용사 하는 역할. 모르겠어? 명사 수식한다. 하나 더. 얘나 뭐야? 뭐라고? 뭐라고? 던져? 뭔데? 아니 수식해요. 아니 여기 써놨잖아 수식어. 이 그지들아 니네가 이러고도 예비고이게라고. 그지들아. She is pretty 하면 pretty가 꾸며주는 말이냐? 뭐야? 보어잖아 보어.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종류. 얘네 전부 다 뭐라고? 형용사라고. 내가 지금 이 얘기 한 3번째 하고 있어요. 얘네 둘 다 형용사니까 어느 자리에 써야 돼?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 아니면은 보어 자리. 됐어? 이거야. 이 자리에다 써야 된다고. 보어가 들어가는 자리 어디야? 니네 알다시피 주어, 동사, 보어 여기 이 형식.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여기잖아. 됐어? 그럼 요 자리에 우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쓸 수 있겠죠. 또는 어떤 명사 있어. 그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럼 이 꾸며주는 자리에 뭘 쓴다? 얘네들 쓰는 거라고. 됐어? 이게 기본적 위치라고요. 위치. 자 여기까지가 분사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설명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 자 그러면은 이 기본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 별표 표시하고 내가 시험 유형이라고 쓸게요. 시험 유형. 시험 유형은 그냥 얘들아 하나밖에 없어요. 분사에서 어법으로 낼 거예요. 참고로 말하는 거. 어법으로 낼 만한 시험 유형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맨날 그 고등부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결국 분사 갖다가 낼 만한 건 얘밖에 없어. 얘밖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에 이 능수동 구분하는 거 배웠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또 필기를 좀 해줄게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약간 정석에 가까운 방법인데 일단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풀고 있는 방식이 사실 해석으로 푸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다 그러면 ing, 뭔가가 당하는 거다 그러면은 pp 이렇게 썼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할 때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에서 다 할 줄 알아. ing는 하는 거고 pp는 되는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해석을 이용해서 구분을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잡는다.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선생님 기준을 잡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뭔가를 하는 거냐, 누가 뭐뭐가 되는 거냐, 즉 이 누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됐어? 누가가 중요한 거라고. 누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주 쉬워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쌤이 수식어로 쓸 때, 보어로 쓸 때 두 가지로 나눴잖냐, 그치? 그러면 수식어 버전과 보어 버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수식어 역할할 때를 보겠습니다. 수식어 역할할 때는 간단해요. 수식 받는 명사가 기준이에요. 수식 받는 명사. 됐어? 어떤 명사가 나와 있어. 근데 형용사가 뭐 예를 들어 ing가 이렇게 꾸며줘. 그러면은 얘가 기준이라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하는 거면 ing 쓰면 되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 쓰면 된다고. 그래서 수식 받는 명사가 기준이다. 좀 이따 예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어로 쓰일 때. 보어는 니네가 잘 알다시피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렇지? 그럼 주격 보어는 누가 기준이야? 주어가 기준이겠지.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기준이죠. 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해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법적 사항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 복습 좀 해보자. 복습. 쌤이 기본적으로 능동형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를 증명해 줄게. 다시는 안 할 거야. 잘 들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건 안 써도 돼.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써도 돼요.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뭐였냐?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 이걸 내가 수동태라고 말했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수동태로 이렇게 바꿨어. 이 동사의 pp, 뭐 바이의 목적격 이렇게 썼어. 자, 그럼 여기 잘 봐봐. 얘는 능동이지? 얘는 수동이죠? 그럼 뒤를 봐봐. 어떻게 돼 있나?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있네. 근데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없네. 됐어? 심플하다고. 됐어? 그래서 능동 뒤엔 목적어가 보통은 오고 수동 뒤엔 목적어가 안 온다고요. 됐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야. 일반적인 케이스.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능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런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어. 자, 그리고 심지어 수동인데 뒤에 보어가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에 따라 다르냐? 이 각각의 동사의 형식에 따라 달라져요. 얘가 몇 형식 동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하나씩 볼게. 자,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요. 3, 4, 5형식 동사일 때야.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 3형식 동사. 그냥 쭉 쓸게요. 일단 쭉 쓸게.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1, 2형식.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온다? 4형식. 수동 뒤에 보어가 온다? 5형식이야. 됐어? 일단은 썼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 한번 써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긴 지워도 되냐 혹시? 여기 지울게 여기. 잠깐 봐봐. 자, 한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3, 4, 5형식이라고 했죠? 내가 문장의 5형식을 여기다 한번 다 써볼게. 잠깐 보자. 자, 문장 형식 5개 다 썼어. 여기 잘 봐봐. 얘들아, 능동형이야.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자, 능동형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3, 4, 5형식밖에 없죠. 됐어? 3, 4, 5형식. 자, 그 다음에 능동형 뒤에 목적어가 안 와. 1, 2형식이죠. 됐어? 그래서 1, 2형식 쓴 거야. 됐어? 자, 수동태로 바꿨어.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수동태 배울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즉 1, 2형식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했었어. 왜? 혁준아, 왜 안 됐어? 1, 2형식은 수동태가 왜 안 돼? 동사가 저동사.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하고 그 하시는 거야.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무슨 문장이라고? 목적어를 기준으로 해서 서술하는 문장이라고. 그게 수동태라고. 근데 여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안 된다고. 됐어?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여러분 잘 봐. 수동 보면은요 3, 4, 5형식밖에 없죠. 1, 2형식이 없지? 1, 2형식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3형식은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비동사의 pp하고 끝나요. 바이 목적격은 뺄게요. 비동사의 pp하고 끝나. 그럼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와. 요게 되는 거야. 4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하나 남죠. 그러니까 비동사 pp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앞으로 빼면 얘가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남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뒤에 얘는 목적어 앞으로 가면 얘가 남잖아. 보어가.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보어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 출제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시험 출제율.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 동사마다 얘가 다 몇 형식 동사인지 외워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외워 니네가? 못 외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그것만 제가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자, 일단은 얘네 둘이 합쳐서 거의 70%라고 생각하면 돼. 출제율이.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능동 뒤에 목적어 온다,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 이걸로 대부분 풀 수 있어. 대부분.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출제가 되는 게 요 놈까지는 좀 나와.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그래서 요 세 마리까지. 됐어? 여기까지가 보통 출제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 둘은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율이 좀 낮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죠? 특히 수동태 뒤에 보어가 오는, 즉 오형식을 수동태로 만든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수동태, 능동태 쓸래보다는 요걸 갖고 시험을 좀 더 많이 내요. 근데 이건 지금 설명을 생략할게요. 중요한 건 지금 능수동 부분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능동 뒤에 애초에 목적어가 안 오는, 즉 자동사가 되는 거죠. 자동사. 이 자동사도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 뭐 arise, rise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 몇 개만 외워주면 돼. 한 다 합쳐봤자 한 30단어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봤자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외워두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능수동 문제를 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수동이 안 되니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겠고, 그거를 제외한 다른 단어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분사 구문이든 그냥 분사든 간에 시험에 나오는 건 능수동이야. 됐어? 근데 이 능수동을 구분을 할 때 지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줬죠. 그러면 선생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뭘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 돼.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왜? 너네 해석만으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쩔 건데? 단어가 몰라. 이 동사가 뭔 뜻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만으로 푸는 건 한계가 있죠. 두 번째, 어법만으로 푸는 거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니네가 이 동사들이 각각 몇 형식 동사인지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풀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잠깐 다음 페이지 넘겨봐. 66페이지 들어가. 66페이지에 포인트 3번 봐봐. 포인트 3번. 포인트 3번 보면 감정동사의 ing, pp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니네가 잘 알고 있는 뭐 surprising, 뭐 amazing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걔네들 말하는 건데, 이 포인트 3번 문제를 풀 때는 또 이걸로 못 풀어요.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순수하게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도 해보고 어법적인 것도 맞나? 점검도 해봐야 된다고.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데일리 테스트를 내든 뭘 내든 간에 이 능동 수동에 관련된 문제를 냈을 때 너네가 어법상의 근거를 쓸 거 아니냐? 또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니네가 근거를 쓸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 얘기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해석상 얘가 뭔가를 하는 게 적절하다. 또는 뭔가 되는 게 적절하다. 이 내용도 있어야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다 또는 목적어가 없다. 이 내용도 적혀 있어야 된다고. 됐어? 저는요 고3 거 풀 때도 이렇게 풀어요. 고3 거 풀 때도. 니네가 고3 가서도 똑같이 푸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풀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분사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책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앞쪽으로 가서 65쪽 잠깐 보자. 자, 65쪽 1번에 나와 있는 분사의 형태, 의미, 이거 아까 제가 다 썼죠. 여기다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분사의 역할도 아까 썼죠. 수식어 역할과 보어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예문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 구문은 잠깐 건너뛰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얘들아 포인트 1, 2, 3의 제목들을 한번 봐볼래? 제목에 뭐라 나왔어? 1번에 명사 수식의 ing vs pp 이렇게 나왔죠. 2번에는 분사 구문의 ing vs pp. 3번 감정동사의 ing vs pp. 그럼 결국 문제가 다 뭐야? 능수동 구분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문제는 이거라는 거야. 출제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됐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 68쪽 봐봐. 68쪽에 분사구문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개의 분사구문이랑 앞쪽에 66쪽에 나와 있던 분사구문의 ing, pp, 포인트 2번에 나와 있던 거 있죠? 이거를 한 방에 설명할게요. 한 방에 설명할 거고 필기를 할 테니까 또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다 지울게요. 자, 분사 구문은 내가 별도로 필기할게. 별표로 하고요. 자, 보자.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도 사실 이 분사 구문을 이제 배우는데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분사 구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약간 공부한 사람이 대답하면은 뭐 지우고 ing고 뭐 이렇게 뭐 말하거나 뭐 그 정도예요. 분사 구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오늘로써 내가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을 말해줄 거고 내가 미리 말하자면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 낼 거야. 낼 거니까 이 백지 테스트 연습도 잘해야겠죠. 자, 개념을 설명해 줄게. 자, 일단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하려면 너네가 구와 절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구와 절에 대한 거. 이거를 좀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 우리가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어. 자, 구는 뭐고 절은 뭘까? 성이야, 구는 뭐야? 구? 비둘기 구? 뭐야? 구. 그렇지.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잖아. 이게 구잖아. 그렇지? 재현이 또 딴 데 본다. 벽 보지 마. 벽에 뭐가 있어, 자식아. 재현아, 절은 뭐야? 절? 절 뭐야, 절? 절 뭐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윤수, 절 뭐야? 뭐라고? 뭐라고? 아, 나 안 들려. 아니, 크게 말해. 뭐시라고? 응? 역시 그렇게 말한다고.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 됐어? 이게 절이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 구냐 절이냐가 문장의 길이를 결정하진 않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절이 길어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왜냐면 얘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얘는 주어 동사가 없잖냐.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이 긴데 이게 이제 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뭐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요. 우리가 구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일단 간결해요. 그렇죠? 짧잖아요. 간결하고 좀 빨리 뭔가 전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보통 구 버전을 쓰고요. 절이라는 건요. 뭔가 좀 길죠.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절을 쓰겠죠. 그렇죠? 야, 우리말에서 말이 길면은 말이 짧으면은 정중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싸가지 없는 거예요? 말이 짧으면. 싸가지 없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우리가 구로 표현할 때는 좀 약간 이제 예의보다는 좀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함인 거고 절로 표현할 때는 좀 정중하게 말할 때 쓰는 게 보통 절 표현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와 절은요. 상황에 따라서 써야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법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지루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겁나 길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자겠지. 지민이 또 자고 또 저기 뭐야? 또 송이도 잘 수 있고 재윤이 또 잘 수 있고 잘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간결하고 빨리 전달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쓰는 게. 됐어? 즉 구와 절은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야. 즉 구를 절로 바꿀 수도 있고 절을 구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고 잘 봐봐. 그러면 우리가 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부사절. 부사절의 대표가 뭐냐? 니네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들이야. 우리 접속사 하면서 배웠던 애들 있죠. 뭐 when, 뭐 as, if, do,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개 있잖아. 그게 다 부사절을 만드는 애들이거든. 그럼 잘 봐봐. 부사절을 부사 구로 바꿀 수도 있겠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부사 구에서 부사절로 가는 경우도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이때 뭘 이용하냐면 이때 분사를 이용해요. 분사. 됐어?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뭘 이용한다? 분사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다라고 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이 용어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부사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when으로 써볼게. 그럼 when 주어 동사 어쩌고 주어 동사 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요 덩어리가 부사절이죠. 절 주어 동사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부의 형태로 바꿔야 돼? 부라는 건 뭐야? 주어 동사가 없는 버전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 없애면 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접속사를 삭제한다 이러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가 이 문장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또 삭제한다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ing형으로 쓴다. 이 ing형이 뭐야? 분사야, 분사. 됐어? 보통은 이렇게 배운다고.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중3 보통 2학기나 1학기 때 배우는 가장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적인 형태.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다른 경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하나씩. 자, 여기에서 내가 when을 지웠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쌤, 여기 있는 접속사를 꼭 지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그냥 쓰는 사람이 남기고 싶다. 그럼 남기는 거고 아니다 하면 뭐 그냥 마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요 주어 같은 경우 자, 제가 아까 전에 뒤에 나와 있는 주어랑 똑같은 경우에 삭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주어랑 이 주어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 이때는 살려놔야겠죠. 됐어? 다르면은 살려놔야겠지. 그 다음에 동사는 무조건 ing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 녀석은 무조건 현재 분사로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무조건 현재 분사로 써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돼? 그러면 분사 구문 문장은 무조건 ing로만 시작하겠네? 그치? 내가 ing만 쓴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ing로 시작하겠네? 맞지 종현아? 아니요? 무조건 ing로 쓴다 했는데? 아니요? 유준아, 무조건 ing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분사구문? 아니 내 말투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투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민아 무조건 ing로 시작하겠지 분사구문은. 그치? 안 낚이네. 자, pp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분사로. 아니 아까 전에 ing 무조건 쓴다면서요. 근데 왜 pp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한번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접속사에 주어에 이렇게 나왔어. BPP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지웠어. 자, 똑같다 치고 지웠어. ing로 썼어. 근데 being은요 생략이 돼요. 됐어? being 야 어감도 안 좋잖아. 뭐 being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럼 남는 게 뭐야? 됐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요 분사 구문은요 무조건 ing를 쓰는 건 맞는데 ing로 시작을 무조건 한다? 이건 또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being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기본에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 68쪽의 내용을 좀 말해줄게요. 68쪽.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볼 건데 여기에서 1, 2, 3번에서 1번 있지 1번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 여기에 별표 이렇게만 쳐. 여기가 제일 중요해. 분사구문에서. 됐어? 2번 별로 필요 없어. 3번 필요 없어요. 1번은 중요해.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 시험에 나온다야. 됐어? 이게 기준이야. 1번은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잘 나와. 고2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게 바로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입니다. 이거 잘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독립분사구문이라 부르거든. 그딴 거 필요 없어. 독립이고 나발이고 몰라도 돼. 어쨌든 간 주어를 안 빼는 분사구문이라고. 됐죠? 아까 주어를 안 빼는 경우가 뭐라고 했지? 주어가 다른 경우였죠. 주어가 다른 경우. 됐어? 이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 거기 잠깐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좀 볼게.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문장에 there being no objec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뒤에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여기 being에다가 밑줄 쳐놔. 여기다 밑줄 쳐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좀 이상하죠? There being no objection 이렇게 나왔으니까 왠지 is를 써야 될 것 같은데 there being 이렇게 나왔다고. 됐어? 근데 얘는 there being이라고 써야 오히려 어법상 맞다라는 겁니다. is라고 쓰면 틀려요. 왜 틀릴까? 왜 틀릴까? 잘 봐.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is라고 썼다고 쳐볼게. is라고 썼다 쳐볼게. 그러면 여기 주어죠. 여기 동사죠. 뒤에 또 뭐 나와? 주어 동사 나와 있잖아. 뒤에 뭐로 나와 있어? The comet approved. 주어 동사 나와 있죠. 됐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 주어 동사랑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 접속사가 없으면은 동사를 두 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분사로 바꿔줘야 된다. 분사로. 그래서 얘를 분사형인 ing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됐어? 정말 별거 아니거든? 근데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두 번째 있는 예문도 보면 time permitting, we will take 그러면 time permitting 이 permitting이 만약에 동사인 permit라고 나왔다고 쳐봐요. permit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고 또 뒤에 we will take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다 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말 잘 나와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색칠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짜바리들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접속사 그냥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사구문의 위치인데요.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분사구문은 뭐다? 부사구예요. 품사가 부사구.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꿨죠. 그럼 우리가 구문분석 할 때는 부사 수식어로 표시할 거 아니냐, 그렇죠? 얘들아, 부사는요 문장 맨 앞에 쓰던지 중간에 쓰던지 뒤에다 쓰던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사구문에 대한 뭐 이제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얘네가 시험에서 이제 고등학교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제가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때 주역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유형인데 그거를 하나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자, 요 5번 문제인데 요 5번 문제의 정답률이 한 30%도 안 됐어요. 전교생에서. 근데 여기를 잠깐 볼게. 여기 내려서 보면은 여기 G 보여요? creating? 얘 보이죠? 여기를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처음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mid production 여기야. 잘 따라와봐. mid production 주어야. use it 동사야. 그다음에 vast amounts of water, land, grain and energy 여기까지 목적어 나왔어. 됐어? 자, 주어 동사 다 나왔다. 자,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create 이렇게 써볼게요. create 동사형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동사형으로 썼으면 이 동사랑 요 동사를 연결해줄 접속사가 있어야겠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create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쓴 거야? 분사구문인 creating으로 써준 거예요. 됐어?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실제로 나왔던 거야. 최근 시험에서. 됐어? 자, 그래서 고등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에서 특히나 잘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줄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이렇게 할게요. 분사구문 심화라고 쓸게요. 심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 심화가 아니야. 그냥 껌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심화는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해줄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니네가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해를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 말해줄 거고 두 번째는 이 분사구문을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하면 진짜 끝장나게 어렵게 나오는가 이거를 보여줄 거야.
알았지? 일단은 그 두 개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쌤이 일단 독해 관련된 것만 설명해주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말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독해를 기준으로 말해줄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 쓰는 거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렇지? 이게 분사구문인데 이 ing라는 녀석을 이게 ing만 딸랑 나왔을 때 니네가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 왜냐면 이 접속사가 뭔지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추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접속사는 종류가 너무 많죠. 뭐뭐 할 때도 있고 윤수는 자고 그리고 졸지 마 이씨. 팔 내려. 윤수야. 그 지난주에 내가 카톡했던 거 기억하지? 기억 안 나? 읊어줘 지금? 아니요. 그래. 자 다시. 뭔 얘기를 했지? 까먹었잖아. 졸지 마 이씨. 자 다시 봐봐. 여기서 접속사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 alto도 있어, if도 있어, as, when, while, because 겁나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ing만 딸랑 하고 나왔을 때 얘가 할 때야, 하는 동안에야, 때문에야, 뭐뭐 하면서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독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분사구문이 해석이 제일 많이 되는 세 개만 말해줄게. 이 세 개만 알면 돼. 세 개만. 자, 첫 번째. 이 세 개만 알면은 분사구문 해석 95%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는 뭐뭐 하면서야. 뭐뭐 하면서. 보통 뭐뭐 하면서를 해석될 때는 분사구문의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위치가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연속 동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속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몰라도 돼.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어.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얘는요 보통 중간이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맨 앞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또는 뒤에 위치합니다. 분사구문이. 됐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때문에. because의 뜻이에요. 얘도 사실 분사구문의 위치는 상관없거든요. 위치는 상관없는데 얘는 주로 앞에 많이 나와요. 주로 맨 앞에. 이건 그냥 팁이에요. 팁. 주로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석 이거 세 개만 알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as라는 녀석 있죠. as. 이 as가 접속사 as가 뜻이 많잖아. 뭐뭐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면서도 있고 뭐뭐 때문에도 있고 이 뜻이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a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쓰면 해석이 헷갈려요. 오히려. 왜? as 자체가 뜻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만들어진 거야. 암묵적 룰. 이 암묵적 룰이 뭐냐면 as의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이 as가 뭐뭐 하면서의 뜻이야 또는 뭐뭐 때문에의 뜻이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 as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분사구문으로 그냥 하자 일종의 약속을 한 거야. 됐어? 법칙은 없어요. 문법책에 어딜 봐도 안 나와 있어 이거는. 근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라고. 왜냐면 as 뜻이 너무 많으니까 얘를 쓰는 순간 오히려 해석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뜻이면은 그냥 우리 분사구문으로 쓰자 이렇게 정한 거라고. 됐어? 암묵적인 룰로.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죠. 됐어? 그래서 as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2번은 제가 좀 이따가 이 이제 어법에 대한 그 이제 실제 시험 유형을 설명하면서 이 2번 내용을 같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시작합시다. 말조심.
김동률이랑 사겨? 김동률이 말하는 게 맞지?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아 둘이 둘이 커플들인가 봐. 근데 약간 동생이 좀 아니야 그때 중학이나 뭐라고 하면 성격 아닌가? 김동률이야. 뭐야 나 들어오니까 왜 나가? 뭐야? 뭐야? 이거, 씨. 봤어? 갑자기 눈 마주치는 거야. 되게 빠르게 나가네. 예나야. 그래서 태준이랑은 언제부터 사귄 거야? 얘랑 진짜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다. 지민아 추워? 아니 왜 이렇게 이러고 있길래? 아 근데 진짜 내가 단어준데 진짜 잘 보여. 형이야 왜 쌤 보자마자 나갔어? 석인아 왜 나 보자마자 나갔어?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윤수 안 하자. 왜 안 와? 빨리 와. 서진아 팔은 언제까지 저기 해야 된대? 뭐 요양해야 된대? 얼마 안 남았대? 그래? 너 갈 날 얼마 안 남았대? 아니, 할 날이 얼마 안
그러니까 적당히 싸우고. 싸웠어요. 자, 다음 거 보자. 자, 책에 없는 내용 또 계속해서 설명할 거니까 필기 잘하시고. 두 번째 간다. 자, 사실 오늘 분사 파트의 핵심은 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험 유형을 좀 소개를 해줄 건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설명해줄게. 천천히. 제가 참고로 이거 우리 고등부 내신 대비할 때 내가 이거 설명했는데 이 빡대가리들이 이해를 못해갖고 내가 40분 동안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반드시. 만약에 이해된 척하면 내가 물어볼 거야. 알았어? 자, 가본다. 이 분사구문 시험 유형이라고 내가 그냥 쓸게, 제목을. 자, 이게 최근 고등부에서 거의 자주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이제 뭐 일반적인 능수동을 비교한다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잘 나오지만 최근 고등부 트렌드에서는 이게 좀 더 잘 나와요. 참고로 지금 내가 소개해 주는 게 아까 전에 내가 시험지 살짝 보여줬었지? 그 유형이거든? 자, 그거를 좀 소개를 해줄게요. 잠깐 봅시다.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병렬 구조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되거든요. 병렬 구조. 자, 잠깐만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1번, 그 다음에 동사 2번, 그 다음에 and, 동사 3번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버전이 있고 짧은 버전도 하나 보여줄게요. 주어, 동사 1번, 그 다음에 and, 동사 2번. 알았어. 자, 봐봐. 일단 쉬운 게 아래 거니까 아래 거부터 보자, 얘들아. 아래 거는 and를 기준으로 해서 요 동사랑 요 동사랑 짝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병렬 구조가. 자, 근데 위에 거는 어떠냐? 얘 세 개가 지금 짝인데 and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쓰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즉,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콤마가 and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여러분, 원래는 기본적으로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원래. 콤마는 원래 접속사의 역할이 안 되는데 요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잘 봐봐. 여기서 잘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 and를 없애볼게. 자, 없앴어. 이렇게. 없앴어.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법상 맞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해줄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 동사는요 동사 자리가 아니네. 동사를 못 쓰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은 준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준동사. 됐어? 근데 준동사에는 종류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3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결론부터 말하면 준동사 중에 뭘 써야 되냐면 분사를 써야 돼요. 분사. 그럼 왜 분사를 써야 되는가? 잘 봐. 예시로 그냥 보여줄게. 쉽게.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I had dinner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콤마 찍고 and watch TV 이렇게 썼어. 자, 정말 쉬운 예시야. 내가 저녁을 먹고 그리고 TV를 봤다. 이런 예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and를 없앴어. 그럼 이게 어법상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이게 틀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 어떻게?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 즉 분사형으로 고쳐줘야 된다고. 근데 왜 하필이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3개 중에 왜 하필이면 분사를 쓰느냐? 그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유를 말해주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써볼게 다시. and에 잘 봐. 내가 아까 전에 watched TV라고 썼는데 얘들아, 이 watched의 주어는 누구야? I잖아, I. 근데 앞에 똑같으니까 여기 생략한 거지. 그럼 내가 그냥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자, 우리 아까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 ing였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접속사 지웠어. 주어 똑같죠? 지웠어. 이게 어떻게 했어? ing. 됐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뭐였어?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거는 뭐다? 틀린 거라고 했죠. 왜? 엔드가 없으니까. 엔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사로 고쳐줘야 된다고 했죠. 자, 분사로 고쳐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로 해주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what는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그리고 봤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됐어? 이 뜻이 돼야 된다고, 이 what는. 왜? 엔드가 없어졌잖아, 지금. 엔드가 원래 그리고 봤다잖아. 그리고 봤다. 근데 그리고가 지금 없어졌잖아. 내가 삭제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what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그리고의 뜻과 봤다의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둘 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게 여기 봐봐, 여기. 보여? 그리고 뭐뭐 하다 보여? 분사구문? 됐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쓴다? 분사구문을 쓰는 거라고.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학교 시험에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I ate dinner and watch TV 이렇게 나와 있어, 원문에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낼까? and를 없애버려.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라고. 됐어? 이게 고등부에서 시험 내는 분사구문 패턴이야. 이게 최근에 많이 내고 있는 패턴이라고. 됐어? 자, 지금 2개 갖고 해봤어. 3개 버전도 보여줄게. 3개 버전. 여기 지우고. 자, 똑같아요. 잘 봐.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잘 봐요. 여기 엔드를 지웠다. 여기를 지웠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 이렇게 썼어, 쌤이. 자, 그러면 어떠냐? 이 동사와 요 동사는 엔드로 연결이 되고 있지. 그치? 그럼 얘네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맞아? 얘는 어떨까? 얘는 연결이 안 되잖아. 접속사가 없잖아. 얘네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도 똑같이 분사로 써야 되는 거야. 됐어? 이유는 똑같아요. and 주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and 날리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리고 여기에 ing 한 거라고. 됐어? 똑같은 이유로. 됐냐? 아까 쌤이 보여줬던 그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거 여기 좀 지울게요. 이게 원래 원문이 이게 아니었어. 원문이 원래 이게 아니었어. 원문이 원래 뭐였냐면은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and creates 이렇게 나왔었어. 이게 원래 원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creates라는 동사 그리고 uses라는 동사 이렇게 짝이었었어. 원래 이거였다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낸 거야? 지금 A and B로 나왔었는데 and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ing 붙인 거잖아. 됐어? and 없애고 여기 ing 붙였잖아. 이렇게 낸 거야. 됐어? 이게 요즘에 고등부에서 많이 내는 추세라고.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결국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건 결론을 말하자면 2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했던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것. 이거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요. 최근 내신 트렌드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아까 제가 2번에 썼던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녀석 있잖아. 이 놈을 이용해서 이 병렬 구조와 이렇게 섞어서 이딴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라고. 됐어? 이게 2번째. 정리됐어요? 뭔 말인지 됐어? 서진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재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 윤수 알겠어? 끄덕끄덕이 시원치 않은데? 알았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제가 뭐 중요하게 이제 뭐 이렇게 보지는 않을게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일단 분사와 분사구문의 기본 개념들 내가 설명을 해줬고요. 분사에서는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분사구문에서는 최근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 이 2가지. 이 2가지만 니네가 알면은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요것만 챙겨가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한 20분 가량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숙제를 일단 미리 말해줄게. 숙제를 미리 말해주고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 그 전에 해왔던 숙제 있죠? 그거를 제가 좀 개별적으로 첨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를 먼저 잠깐만. 오늘이 며칠이냐?
예나가 물어봤었나?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오실 분들은 오세요. 전 안 올 거예요. 남친 없잖아. 아니야. 저는 연애 안 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느라. 인정. 아니 왜 서빈아?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숙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가 보자 64쪽까지였죠. 자, 66부터 72까지입니다. 일단 66에서 72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세우세요. 자, 중간중간에 이제 할 것도 말씀드려야겠죠? 보자. 여기 답지도 있어요. 없으면 내가 뽑아줄게. 이따가 얘기하자. 보자. 67쪽. 69, 70쪽. 69랑 70. 자, 여기는 해석과 공문문서 배우시고. 자, 그 다음에 71쪽이죠. 여기는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 어법상의 근거를 다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죠?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백지 테스트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다시피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그 개별 첨삭을 좀 해줄 건데, 그 이제 저 기다리는 동안 이제 멍하니 있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이 숙제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할 거가 혹시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질문할 거를 다 체크했다. 근데 내가 아직 본인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한 번씩 돌면서 체크할 거니까. 자, 일단 저 영상을 좀 끊을게요. 뭘 달라고? 같이.